비가 내리는 날 지민이가 성호의 짐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짐 싸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지민아,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성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망설였죠. 쉬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지민이가 성호의 옷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니까 구독 꼭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장성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계처럼 움직이죠. 좁은 경비실 안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의 고요한 아침이 그를 맞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하루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맑은 날이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성우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를 털어넣고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저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죠. 6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마시는 커피지만 언제나 새로운 하루를 맞는 기분입니다. 경비실 한쪽 벽에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옆에는 어린 시절 아들 민수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신 후 성호는 경비복을 단정히 입고 경비실을 나섭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단지를 천천히 돌기 시작하죠. 분리수거장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 봉투들을 제자리에 놓고 어젯밤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쓸어 담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고 월급에 포함된 업무도 아니지만 성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단지가 깨끗해야 입주민들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아파트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등교와 출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죠. 성우는 정문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성우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어 화답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우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곤 하죠. 성우 할아버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목소리에 성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305호에 사는 초등학생 지민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뛰어오고 있습니다. 뒤이어 603호의 수진이와 1204호의 현우도 따라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아침은 먹었나? 네. 엄마가 김밥 싸주셨어요.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커피로 충분해요. 지민이는 가방에서 작은 우유팩을 꺼내 성호에게 건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지만 성호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작은 우유 한 팩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고마워요, 지민아. 학교 잘 다녀와요. 네. 할아버지도 몸 조심하세요.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우는 따뜻한 기분이 됩니다. 자신의 아들 민수도 저 나이 때는 저렇게 천진난만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과 나누는 이런 작은 대화들이 그 공허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모든 입주민이 성호를 반가워하는 건 아닙니다. 오전 8시쯤 302호에 사는 권이사가 정문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성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준비하지만 권이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려 합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성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권이사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갑니까? 갑작스러운 권이사의 말에 성호는 당황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인사를 드렸는데 소리도 안 나게 인사하면 누가 압니까? 경비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권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을 지나던 다른 입주민들이 돌아봅니다. 성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조심이 아니라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어제 분리수거장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군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겠어요. 사실 어제 분리수거장은 성우가 2번이나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누군가 잘못 버린 쓰레기 때문에 어수선해진 것뿐이었죠. 성우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권 이사가 떠난 후 성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지만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닙니다. 권 이사는 늘 성우에게 트집을 잡았고 작은 일도 크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다른 입주민들은 성우의 성실함을 인정해주지만 권 이사만큼은 달랐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자 성우는 경비실로 돌아와 도시락을 꺼냅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지민이가 준 우유가 오늘의 점심입니다. 창밖으로는 입주민들이 오가고 택배 기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성우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아내와 함께했던 점심시간을 떠올립니다. 여보, 오늘은 뭐 먹을까요?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요. 그때는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후 2시쯤 806호에 사는 젊은 부부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옵니다. 성우 아저씨, 수고하세요. 별 말씀을요. 더운데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런 따뜻한 인사들이 있을 때마다 성우는 이 일을 계속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비록 권 이사 같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성우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우는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단지 한 바퀴를 돌며 가로등을 확인하고 분리수거장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어김없이 권 이사가 버린 쓰레기가 잘못된 곳에 놓여 있었지만 성우는 묵묵히 제자리에 옮겨놓습니다. 경비실에 돌아와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성우 어르신,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소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우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스칩니다. 권 이사의 오늘 모습이 떠오르고 그동안 쌓여온 작은 갈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가는 경비실에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곳곳에 불이 켜지고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죠. 관리사무소에서 온 메시지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평소보다 진한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아파트 단지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아닐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성우는 평상시보다 더 꼼꼼히 단지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화단 주변에 낙엽을 쓸어 담고 어제 고장난 가로등 밑에 안전표시까지 해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트집에 대비해 완벽하게 해두고 싶었거든요. 오전 9시 평소처럼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입니다. 지민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오늘은 왠지 인사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성우 할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래. 혹시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성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학교 잘 다녀와. 지민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유를 건네주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성우는 경비복을 단정히 정리하고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관리사무소장 김 과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고 무거워 보였죠. 앉으세요, 성우 어르신.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김 과장은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게 되니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약 갱신건 말씀인가요? 네.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계약 갱신이 어렵게 됐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이런 말을 하기가 편하지 않다는 게 느껴졌죠.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성호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죠. 그게 입주민들로부터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인사 문제, 청소 상태, 그리고 김 과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과의 접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에 성우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과의 접촉이라니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순간들이 오해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한 번도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요. 특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성우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권위사였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소한 트집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요? 이번 주까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성호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성호는 일어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만 일하고 짐을 싸겠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성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죠.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후 시간, 평소처럼 입주민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성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따라주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무렵 단지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경비원 교체 안내라는 제목의 짧은 공지문이었죠. 성호는 그 공지를 멀리서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되어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성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806호 젊은 부부 중 남편이었습니다. 성호 아저씨, 게시판 공지 봤는데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성호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연세도 있고 해서요. 말도 안 돼요. 아저씨만큼 성실한 분 없는데. 전화를 끊은 후 성호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게 괴로웠죠. 그날 밤 성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경비실에서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추억들과 사람들과의 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성호에게는 이제 멀어져가는 풍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아침, 성호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난 것은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하루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경비실 안을 둘러보니 6년 동안 쌓인 소소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손전등, 입주민들이 가끔 가져다 주던 과자 봉지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까지. 성호는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서 꺼내 가방에 넣고 아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도 함께 챙겼습니다. 손때 묻은 보온병과 매일 사용하던 컵도 하나씩 박스에 담았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성우는 마지막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를 털어넣고 저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작별의 순간처럼 느껴졌죠. 오전 7시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멀리서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성우는 경비실 문을 열지 않고 창문 너머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성우 할아버지, 왜 안 나오세요? 지민이가 경비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죠. 지민아, 안녕. 할아버지, 오늘은 왜 이상해요? 아픈가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이 성우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학교 잘 다녀와. 지민이는 여전히 우유를 건네주었지만 성우는 받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 우유 안 받으실 거예요? 고마워, 지민아. 항상 고마웠어. 성우의 말에 담긴 작별의 의미를 아이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학교로 향했고 성우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성우는 마지막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단지 곳곳을 돌며 6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공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죠. 분리수거장, 놀이터, 화단, 그리고 매일 아침 청소했던 복도들까지 모든 곳에 자신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경비실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605호에 사는 할머니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우 씨, 게시판에 공지 봤는데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성우는 대답하기 어려워 머뭇거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말도 안 돼요. 성우 씨만큼 성실한 사람 없는데 관리사무소에 말해볼까요?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갔고 성우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2시쯤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교 시간이 된 것이죠. 성우는 창문 너머로 지민이가 친구들과 함께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경비실로 달려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성우가 문을 열자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이가 내민 그림에는 경비실과 성우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우 할아버지 고마워요라는 글씨도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죠. 고마워, 지민아. 정말 고마워.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성우의 이상한 반응을 알아차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 것 같은 얼굴이에요? 아니야, 그림이 너무 예뻐서 그래. 그때 지민이의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성우 어르신,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민이가 얼마나 실망할지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는데 성우는 지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왜요? 여기가 좋은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저녁이 되어 성우는 모든 짐을 정리했습니다. 6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몇 개의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경비실을 둘러보니 텅 빈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죠.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우가 창문을 통해 내다보니 몇몇 입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성우 어르신이 그만두는 거래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었나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주네요. 사람들의 궁금증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지만 성우는 나가서 설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밤 10시 성우는 마지막으로 단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걸어가며 지난 6년간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설렘, 입주민들과 나눈 인사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오늘의 작별까지. 경비실로 돌아와 성우는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하지 못했지만 일단은 짐을 들고 이 아파트를 나서야 합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도 성우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6년 동안 입어온 이 옷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정리된 박스들을 바라보며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구나.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가 성우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자신의 작별을 슬퍼하는 것 같았죠. 성우는 마지막 커피를 내려 마시며 경비실의 모든 구석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오전 7시, 평소라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이지만 비 때문에 조용했습니다. 성우는 우산을 들고 박스 하나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6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서글펐죠. 그때 멀리서 우산을 쓴 지민이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학교에 가려고 나온 것이었죠.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지민이가 경비실 앞에서 멈춰서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성우가 박스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아이는 금세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할아버지, 짐 싸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망설였죠. 지민아, 할아버지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왜요? 여기가 좋은데. 저 때문이에요?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우는 급히 지민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너 때문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냥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된 거야. 싫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지민이가 성우의 옷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성우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지민아, 울지 마. 할아버지가 선물 줄게. 성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6년 동안 자신이 사용하던 것이었죠. 이거 가져. 밤에 무서우면 켜보렴. 지민이는 손전등을 받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지민이 엄마가 우산을 쓰고 달려왔습니다. 지민아, 여기 있었구나. 성우 어르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민아, 학교 가야지. 늦겠어. 지민이 엄마는 성우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오늘 떠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럴 수가 지민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하지만 지민이는 계속 울면서 성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억지로 아이를 데리고 가려 하자 지민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가면 안 돼요. 막아주세요. 아이의 절규 같은 소리에 주변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내다보고 있었죠. 지민아, 그만해. 할아버지 힘들어 하시잖아. 엄마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지민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아파트 전체에 들릴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요. 그 소리를 들은 605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왜 이렇게 울어요? 성우 어르신이 오늘 떠나신답니다. 정말요? 왜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806호 부부, 1204호 아주머니,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까지 모두들 성우가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성우 어르신, 왜 가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사람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성우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때 한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누가 민원을 넣었나요?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우는 부인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모두들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죠. 이상하네요. 성우 어르신만큼 성실한 분 없는데. 맞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르신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들의 옹호하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성우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왜 자신이 떠나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했죠. 그때 1204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될까요? 왜 갑자기 성우 어르신을 내보내는지. 그럴 거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성우가 만류했지만 사람들의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나서야겠어요. 맞아요. 성우 어르신 같은 분을 왜 내보내는지 따져봐야죠.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입주민들이 모여들었죠.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성우가 떠난다는 소식에 놀라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성우는 이런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조용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가야겠어요. 성우가 박스를 들어 올리려 하자 지민이가 다시 달려와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가요. 여기 있어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성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6년 동안 쌓아온 정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떠나는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어머니가 글을 올렸습니다. 지민이 엄마였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던 경비 할아버지가 쫓겨났습니다. 오늘 아침 비 오는 날 짐을 싸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지민이가 엉엉 울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는데 정말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글이 올라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 어르신이요? 정말요? 왜 갑자기? 그분 정말 좋은 분인데. 우리 딸 길 잃었을 때 손잡고 집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에요. 새벽에도 일찍 나와서 단지 청소하시고. 왜 해고된 거죠? 그러던 중 한 댓글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혹시 302호 권이사 때문 아닌가요? 맨날 성우 어르신한테 트집 잡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이 댓글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인사 안 한다고 큰 소리 내는 거 봤어요. 아이들한테도 시비 걸더라고요.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권 이사가 계속 성우 어르신 얘기 꺼냈다던데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권 이사의 횡포를 지켜봤던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다음 날 아침 605 할머니와 806호 부부 그리고 여러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로 몰려갔습니다. 성우 어르신을 왜 해고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김 과장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6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분을 하루아침에 내보내는 게 말이 되나요?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 민원이요? 권 이사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김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권 이사와 그의 측근 몇 명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권 이사 측에서 반격에 나선 것이죠. 갑자기 익명의 계정들이 나타나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전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말썽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이들한테 너무 접근한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조심해야죠. 이런 댓글들이 연달아 올라오면서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성우를 옹호하던 사람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새벽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지 곳곳에 익명의 쪽지들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비원 교체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과거 이력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지 마세요. 일부 주민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세요. 쪽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누가 새벽에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과거 이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죠. 오후에 관리사무소는 급히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경비원 교체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이나 소문 유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 성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상해요.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했겠죠. 연기 없는 굴뚝 없다고 하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내보낸 거겠죠.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혹시라도 평소 화목했던 아파트 커뮤니티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를 의심하고 댓글로 싸우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가장 힘들어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지민이는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성우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야, 지민아. 그럼 왜 사라졌어요? 왜 다시 안 와요? 지민이 엄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설령 안다고 해도 아이에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성우는 고시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하지 않는 그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다만 작은 창문으로 멀리 보이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그리움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내의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성우의 목소리는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6년 동안 정성껏 지켜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밤늦은 시간 고시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소음을 들으며 성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평화로운 밤과는 너무나 다른 이곳의 소란스러움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성우가 고시원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의 벨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보고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어졌던 아들 민수의 번호였거든요. 여보세요?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민수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목소리보다 훨씬 깊고 무거워져 있었죠.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왜 지금 전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최근에 아파트 경비 일을 그만두셨나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어요. 성우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이 해고됐다는 글을. 혹시 아버지 이름과 같아서 찾아봤는데 민수는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가끔 인터넷으로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아파트가 맞죠? 서울 외곽에. 맞다. 성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 그만두셨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다. 그냥 나이도 있고 해서. 성우는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을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서 지내세요? 괜찮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필요 없다. 성우의 말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동정이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너는 내 할 일이나 잘해라. 걱정할 거 없다. 그래도 끊겠다. 성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동안 폴더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20년 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어제는 갑자기 끊어서 죄송합니다. 뭐가 또 필요한 거냐? 그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더 찾아봤는데요. 민수는 밤새 아파트 커뮤니티의 모든 글과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입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권희사라는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해고되셨는지 알겠어요. 권희사라는 사람 때문이죠? 성우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을까요? 누가 그런 소리를?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옹호하는 글들이 많던데 정말 억울하게 당하신 것 같아요. 성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는 것이 당황스러웠죠.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다. 아버지, 저는 지금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법무팀도 있고 필요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도움이라니? 명예훼손이나 부당해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하신 거라면 성고는 아들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 민수야. 성우가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너한테 부끄러워서 연락을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족보다 남을 더 챙겼잖니. 그래서 엄마도 힘들어했고 너도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야.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남을 도와주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부족했죠. 그때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너한테는 부끄러워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 잘 살고 있길 바랐지만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어. 성우의 목소리에 오랜 세월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자신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민수야.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글들을 보니까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네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계시고. 성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억울하게 당하신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정말 괜찮다.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버지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나서면 돼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민수야, 정말 고맙지만,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만나고 싶기도 했지만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꼭 만나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결국 성우는 아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죠.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곳에서는 지금도 자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텐데 아들의 도움으로 정말 무언가 바뀔 수 있을까요? 성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이제 많이 컸네요. 그 주말 아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6년 전 아내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옷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오전 10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한 성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자신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어린 시절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눈매만큼은 여전히 닮아 있었죠. 아버지, 민수야.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죠. 아버지, 인터넷에서 본 글들.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성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다. 아버지, 저는 지금 대기업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어요. 법무팀과도 친하고 언론사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민수야,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 권이사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버지를 몰아낸 거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원망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민수야, 저 때문에 아버지가 연락 못 하신 거죠? 가족보다 남을 더 챙긴다고 제가 화냈던 거.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너한테는 부끄러워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게요. 성우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민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표들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어르신의 아들 민수라고 합니다. 605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어머, 성우 씨 아들분이세요? 우리도 성우 씨를 다시 모시고 싶어요. 민수는 806호 부부, 1204호 아주머니, 그리고 지민이 엄마까지 차례대로 연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약속했죠. 그 다음 날 민수는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는 성우 어르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부당해고 건으로 왔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권이사 개인의 감정적 판단으로 6년간 성실히 근무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재검토가 가능한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잘못된 결정은 바로 잡아야죠. 아니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습니다. 민수의 단호한 말에 김 과장은 권이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탄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성우 어르신의 아들분이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시래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셨답니다.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드디어 성우 어르신을 위해 나서 줄 사람이 생겼네요. 권이사 이제 끝났다. 대기업 임원이면 무시 못하겠는데? 법적 대응이라니.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권이사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힘없는 노인 하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대기업 임원인 아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과장의 전화에 권이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주말 드디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 아파트 정문 앞에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605 할머니가 먼저 나왔고 806호 부부가 따랐습니다. 지민이와 엄마, 1204호 아주머니,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 1명, 2명 모여들더니 어느새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우 어르신을 다시 모셔와야 해요. 맞아요.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정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무릎을 꿇고 앉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했습니다. 성우 어르신 돌아와 주세요. 가지 마세요. 아이들도 부모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지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우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이 모두 나타난 것이죠. 민수는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파트 앞으로 나와보세요. 왜? 그냥 나와보세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시게 될 거예요. 성우는 고시원을 나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해졌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죠. 돌아와 주세요. 가지 마세요. 그 순간 관리사무소에서 김 과장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고개를 숙인 권 이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권 이사가 성우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민이가 뛰어와 성우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돌아와요. 저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김 과장이 나타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성우 어르신,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우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년 동안 쌓아온 정이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비 내리는 아파트 앞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그날 오후 성우는 다시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6년 동안 입어온 이 옷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작은 전기포트, 그리고 낡은 의자까지. 다시 돌아왔구나. 성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한층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오후 3시쯤 하교하는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민이가 제일 먼저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돌아오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 가겠니? 성우는 환하게 웃으며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돌려드릴게요. 지민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성우가 떠나던 날 선물로 준 것이었죠. 아니야, 지민아.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 할아버지가 준 선물이잖아. 그럼 할아버지는 어떡해요? 할아버지한테는 다른 손전등이 있어. 성우는 서랍에서 새 손전등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이는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605 할머니가 음식을 들고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성우 씨, 이거 드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지켜볼 테니까. 할머니의 말에 성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밤 9시 성우는 단지를 마지막으로 순찰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권 이사였습니다. 성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권 이사가 성우 앞에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 어르신, 정말 죄송했습니다. 성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어르신을 힘들게 해서. 권 이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어르신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르신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주민들이 모두 어르신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권 이사님, 성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저도 다시 돌아왔고 앞으로 잘해보면 되죠. 권 이사는 놀랐습니다. 성우가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아니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살 필요는 없죠. 권 이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어르신께 누가 되지 않도록. 고맙습니다. 권 이사가 돌아간 후 성우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많이 컸어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그때 경비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괜찮다. 들어와. 민수는 경비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아버지가 6년 동안 지켜온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찾아뵐게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해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성우는 아들의 말에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자랑스럽다.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고. 당연한 일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겠어요. 부자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아내와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특히 저희 딸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손녀가 있구나. 네, 올해 7살이에요. 아버지를 닮아서 남을 잘 도와줘요. 성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경비실 커피가 꿀맛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곧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성우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입주민들도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의 일로 인해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죠. 오전 7시 지민이가 뛰어왔습니다. 성우 할아버지, 오늘도 우유 가져왔어요. 고마워, 지민아. 성우는 우유를 받으며 아이의 환한 웃음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정말 무서웠어요. 할아버지가 안 돌아오시면 어떡하나 생각했거든요. 괜찮아, 지민아. 할아버지는 어디 안 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니까. 정말요? 정말이야. 지민이는 안심한 듯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실 벽 한쪽에는 어제 주민들이 들었던 피켓이 액자에 넣어져 걸려 있었습니다. 돌아와요라고 쓰인 그 피켓을 보며 성우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우는 다시 단지를 순찰했습니다. 가로등을 확인하고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경비실에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의 집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민수도 다시 만났고 손녀도 있고 이웃들도 이렇게 좋아해주고 감사한 일이에요. 성우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